칼바람 매서운 겨울이 되면 유독 끌리는 맛,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겨울 성수기를 맞은 만두 공장의 열기는 한여름보다 뜨거운데요. 30% 이상 껑충 뛴 주문량을 맞춰야 하는 강행군이 연일 이어지는 상황. 하루 만두 생산량 30톤, 1분에 200개의 만두가 만들어지는 만두빚기의 달인들을 소개합니다. 또 하나의 겨울철 별미 어묵입니다. 따끈따끈한 어묵 한 입 베어 물면 찬바람에 온몸이 사르르 녹는데요. 갓 튀겨진 어묵의 탱글탱글한 식감, 이 맛의 비결을 알고 계신가요? 꾸준히 사랑받아온 어묵 맛의 비결을 공개합니다. 생선살을 다져 만드는 어묵. 매일 1톤 트럭 2대 분량의 갈치가 쏟아진다는 어육 공장의 숨가쁜 현장을 만납니다. 한겨울 찬바람에 빨라진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곳, 바로 어묵 가게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꼬치, 이 녀석을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어묵은 쫄깃하고 담백한 생선살의 감칠맛이 일품인데요. 거기에 뜨끈한 국물은 활용점정. 역시 한겨울에 추울 때 오뎅 국물과 함께 먹으면은 온체온도 올라가니까 최고죠. 후후 불어가며 어묵 국물 한 잔을 마시고 나면 꽁꽁 언 몸도 사르르 녹습니다. 이 어묵국물 하나면 추운 겨울 진짜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위에 지친 서민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저렴한 겨울 간식. 추울수록 더 사랑받는 어묵, 그 맛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묵의 고향이라 불리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이른 새벽, 어시장의 하루는 이미 시작됐는데요. 매일 44만 톤의 생선이 거래되는 부산의 공동 어시장. 지금 보이는 것보다 44배나 많은 양의 생선이 이곳으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고등어부터 삼치, 비엉어 등 다양한 어종이 거래되는데 최근엔 고등어와 갈치가 많이 잡힌다네요. 생선이 들어오면 크기별 분류 작업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만도 무려 300여 명. 요거는 오뎅 만든 공장으로 가요. 팔치에 오뎅으로 하고 맛있어요. 분류 작업은 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진행되는데 크기가 작은 갈치는 따로 분류돼 어묵의 재료가 됩니다. 100g 이상 돼야 이제 시판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어묵용으로 은빛 나고 이렇게 색깔이 좋아야 선도가 좋은 거고 이런 모드를 사용해야 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크기가 큰 갈치는 조리용으로 판매되고 풀치라고도 불리는 작은 갈치는 공장으로 옮겨져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최대한 빠르게 옮겨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게 123장 나왔으니까 한 2돈에서 한 3돈 사이 정도 양이 됩니다. 어묵 매출의 40%가량이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에 집중돼 있어 매일 갈치 수량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묵용 갈치들이 옮겨진 곳은 인근에 위치한 어육공장인데요. 갈치는 옮기자마자 냉동시킨 후 다음날 해동과 동시에 어육을 만드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순식간에 작업대 위에 산처럼 쌓여가는 갈치들. 그런데 굳이 어묵용 재료로 갈치를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갈치는 다른 어종에 비해서 살이 많이 나오고 갈치 생선을 썼을 때 국물 맛이 진하게 우러나오기 때문에 이 생선살, 생육을 많이 쓴다. 어묵은 생선살을 잘게 다져서 만드는데 그 생선살을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어육공장입니다. 목장갑 하나만 낀 채 꽁꽁한 생선을 끊임없이 다듬어야 하는데요. 같이 상자에 납니다. 오뎅 깨끗하라고요. 깨끗해지라고요? 같이 요 배아입니까? 요 상자 빼는 게.
갈치는 내장을 제거해야 비린내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떼어낸 머리는 따로 보관하는데요. 갈치 머리만 모아서 쓸 곳이 있다는군요. 이 대가리는 살을 가고에. 이거는 젓갈도에 젓갈. 아, 젓갈 담가요? 예. 게다가 내장은 사료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하니 무엇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선 비린내가 공장 안을 꽉 채우지만 아직도 손질을 해야 할 갈치는 산더미인데요. 요즘처럼 물량이 많은 날에는 한 사람이 8시간 동안 300마리 정도의 갈치를 손질합니다. 몇 마리나 까세요? 하루 정도 땁니다. 하루 종일이요? 하루 정도 따요. 농살입니다.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해동된 갈치는 그날 전부 다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0년 됐어요. 50년. 아, 아무나 못한다고 해. 아 왜요? 내가 안 해본 사람 못해요. 다 너무 이렇게. 목장갑만 끼고서 살얼음이 남아있는 생선을 계속 만지다 보면 장갑은 어느새 축축하게 젖는데요. 손이 시리면 따뜻한 물에 담가 잠시나마 어은 손을 녹이는 게 전부입니다. 지어낸 얼음 얼마나 더 힘듭니다. 손이 치러봐요. 아, 발도 치럽고. 자식들 다 공부 가르치지 못했고, 조금 살아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생선을 다듬느라 손이 부르터도 일을 놓지 못하는 건 오롯이 가족 때문입니다. 머리와 내장이 제거된 갈치는 커다란 통 속으로 옮겨져 첫 번째 세척 과정을 거치는데요. 일차로 저 통이 돌아가면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척된 갈치를 한 곳에 모아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데 바로 생선살과 뼈를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예전엔 가장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최근 이 과정이 기계화된 덕에 작업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졌다고 하는군요. 뼈하고 살하고 분리하는 거. 새육기. 새육기는 갈치를 이동시키면서 1차적으로 톱니바퀴 같은 분리장치가 단단한 뼈와 살을 분리하고 한 곳에 모아진 생선살은 다시 그 옆에 위치한 기계 속으로 들어가 곱게 다져집니다. 마치 팥죽 같은 색을 띠고 있는 생선살인데요. 뜨거운 물속에 담겨 살을 익히는 것과 동시에 다시 한번 세척 과정을 거치고 나면 드디어 하얗고 뽀얀 생선살이 됩니다. 물기를 짜낸 후 다시 곱게 다지고서 채망 같은 통 속에 넣어 또 한 번 걸러내는데요. 총 3번의 분리 작업과 2번의 세척, 정성 끝에 탄생한 어육입니다. 기름이 1.8mm, 아주 좀 미세한 그런 잔뼈라든지 이런 걸 갖다 줄여내기 위해서는 망을 최소화해가지고 통과된 것만 제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을 살리기 위해 순수하게 생선살만 걸러낸 건데요. 좁은 구멍을 통과한 어육은 비로소 상품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산처럼 쌓였던 갈치 양에 비해서 완성된 어육의 양은 적어 보이는데요. 뼈 추려가지고 부산물 나가고 세척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수율이 한 56%. 그럼 100kg를 내면 56kg 정도가 어육상으로 나온다고. 오늘은 15톤을 내가지고 한 8톤 가까이 나올 겁니다. 장장 10시간에 걸쳐 완성된 어육. 찬 기온에서 더욱 쫄깃해지는 생선살의 특성상 완성된 어육은 식감을 살리기 위해 하루 동안 냉장 보관됩니다. 영하 7도에 하룻밤 지어가지고 충분히 냉을 잡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 생각에 50년 세월 동안 매일 생선을 만져온 어머니들. 그 애틋함이 만들어낸 뽀얀 생선살이 겨울철 별미,
어묵 맛의 비결이었나 봅니다. 부산 어묵이 부산의 대표 식품으로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엔 어묵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사람들 발길로 북새통을 이루는 이곳. 벌써 37년째 묵묵히 어묵 외길을 걷고 있는 송일영 대표인데요. 기름 속에 퐁당 빠져 노릇하게 익어가는 어묵들. 어묵을 직접 수제로 만들어서 파는 곳입니다. 대략 한 2, 3천 개 정도 뭐 다양하게 만들자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종류만도 20여 가지. 바로바로 튀겨낸 어묵을 당일 판매하는 게 원칙입니다. 추운 겨울 고소한 어묵 냄새는 피할 수 없는 강렬한 유혹. 어묵 한 입 베어 물면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하루의 고단함을 날려줍니다. 어우, 맛있어. 생선 맛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쫀득쫀득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부드럽고 매콤하고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있어.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는 어묵을 만들어낸 비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 아이스박스가 그의 보물 상자입니다. 곱게 다져진 반죽을 들어올리면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올라간 거죠. 반죽을 만들어서 영상 0도의 제품을 꺼내요. 영상 0도나 영상 5도 사이에. 그러니까 그 온도를 유지시켜 주려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게 얼음을 바닥에 깔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만들던 오후에 만들던 맛이 일정하지 이게 반죽 자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입에서 씹는 식감이 달라져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반죽의 찰기를 지켜낸 겁니다. 그리고 반죽을 섞을 때에도 지켜온 원칙이 있으니 바로 맨손 작업입니다. 반죽에 각종 채소를 다져 넣은 후 골고루 섞어주는데 이때 맨손으로 작업을 해야만 반죽의 온도와 찰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맨손으로 이렇게 하시네요? 쉽죠. 손실하다 참고 하는 게 그게 인내심을 끊기고 직업정신이죠. 어묵 공정도 기계화되면서 수제 어묵을 고수하는 가게는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래도 사람 손맛은 이길 수 없다며 37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수제 어묵의 자존심, 수제 어묵의 카리스마. 왜요? 아니 누가 범접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잖아요. 17이란 어린 나이의 생계를 위해 어묵 공장을 다니기 시작한 것이 평생의 업이 됐습니다. 어묵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좋아서 일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름에 튀겨내는 것만 봐도 생선살의 상태를 가늠할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기름에 들어가면 생선 입자 가져오면 이렇게 부풀림이 커요. 어디 가서 어묵을 먹더라도 이게 부풀림이 없으면 생선 입자가 안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 먹나 여름에 먹나 사계절에 먹어도 제품이 탄력이 똑같아야 돼요. 유난히 얇고 힘이 없는 어묵은 생선 입자가 고르지 않은 저가 어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묵에 있어선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건만 여전히 그는 살아온 시도를 반복하며 어묵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시금치를 믹서기 갈아서 반죽하고 섞어놓은 거예요. 손님들 입맛과 취향을 고려해서 보기 좋고 먹기도 좋은 어묵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끝에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용도에 따라 크기와 모양도 각양각색. 기계로 찍어낸 어묵은 따라할 수 없는 수제 어묵만의 매력입니다. 길다란 어묵은 꽃형으로, 작은 방울 어묵은 반찬용으로. 색색의 옷을 입은 어묵은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예전에는 간단했어요. 뭐 한 대여섯 가지, 네다섯 가지 품목이었는데 지금 장사를 뭐 한 시장에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게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소나기의 힘을 일정하게 주어 반죽을 밀어내면 순식간에 동글동글 예쁜 어묵 모양이 완성됩니다. 이건 뭐예요? 왕방울. 왕방울 어묵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기술을 배워서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기계가 발전하지를 못해가지고 기계를 못 대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전에 초창기에는. 고단했던 시절의 기억이 이제는 그의 자부심으로 남은 건데요. 하루 종일 서서 반죽을 빚고 튀기는 일은 힘들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제 어묵의 맛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때까지 저랑 동고동락 한 게 어묵이기 때문에 한정은 못 짓고 건강한 그날까지 쭉 갑니다. 37년 수제 어묵 외길 인생. 그가 쏟은 시간과 정성만큼 어묵의 맛은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든 거 어묵 가게라고 해서 찾아왔건만 이건 스파게티 아닌가요? 어묵면 파스타. 어묵을 면처럼 뽑아내서 만든 어묵면 파스타. 어묵 특유의 쫄깃함과 감칠맛이 강한데요. 맛있겠다. 이번엔 어묵면 짬뽕까지 등장. 어묵을 넣고 끓였으니 국물이 더 시원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밀가루 끓고 하고 전혀 다르게 맛있어요. 부드럽고 담백하고 깔끔해요. 그야말로 어묵의 변신. 이런 노력들 덕분에 한겨울 어묵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